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겪었던 고질적인 증상 6번째 이야기, 설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건강할 때는 평소엔 괜찮았고, 술 먹은 다음날, 과식한 다음날, 상한 음식을 먹은 직후 등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설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가 면역 질환을 겪으면서 처음 1년은 변비로 고생하더니 이후 5년 넘게 매일같이 설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으나 지금 몸의 기전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 여러 원인에 의해 그랬었던 이유를 찾았습니다. 현재는 바나나변의 모양과 황금색 변을 보게 되면서 건강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의 척도는 대변과 소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1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면 대부분의 수분은 소장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10% 정도인 100ml에서 200ml 정도만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이때 여러 요인에 의해 수분이 몸으로 더 흡수되면 변비로, 또 반대인 경우 설사로 나타납니다. 설사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염성 설사로 급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균에 의해 감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데요.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 콜레라균 등에 의해 나타납니다. 둘째, 항생제를 비롯해서 진통소염제나 고혈압약, 일부 당뇨약, 항암제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지방변 설사로 췌장의 기능 저하나 간 질환에 의한 담즙의 문제로 지방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삼투성 설사로 글루텐을 소화 못시키거나 유당불내증에 의해 생깁니다. 소화 안 된 물질들이 대장 내에 가득하면서 삼투압에 의해 수분이 대장으로 빨려 들어가 나타나는 설사입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소화기관 자체가 늘 비상사태이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급격한 변화로 균형이 틀어지게 됩니다. 특히 부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소화관이 활발해지는데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진 대장의 연동운동이 빨라져 설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섯째, 위산저하로 인해 헬리코박터균을 비롯해 세균들을 못 죽여 15로 영양분 흡수도 못하고 설사를 유발하며 소화 안 된 음식 중 탄수화물은 발효가 되고 단백질과 지방은 부패하게 되어 설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위산과다의 경우 과도한 위산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 산알칼리 균형이 깨져 장의 균형 또한 깨지면서 설사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 또한 위산저하와 위산과다에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장운동을 과활성화시키는 갑상선 항진증, 인슐린 저항성에서 영양분 흡수를 못하게 설사로 내보내는 기전 등이 있습니다. 제 경우 처음 자율신경실조와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몸이 많이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설사를 지속했었는데요. 이유는 마그네슘의 과용량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아픈 사람들은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 뭐든 무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의 과용량이 설사를 일으키는데 저는 마그네슘 용량을 2배로 늘리면서 그랬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먹고 있는 여러가지 영양제와 식이 조절 등을 수십 차례 끊었다가 복용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찾았습니다.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설사 이후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서 수많은 영양분들이 빠져나갑니다. 만성 설사로 고생하는 분들은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분과 함께 천일염을 섭취해야 해결되는 것은 다들 아시죠? 제가 제약회사 근무할 때 지사제를 많이 판매했었는데요. 그때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자연치유에 대해 몸소 체험하면서 약 복용 없이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를 가급적 복용하지 마시고 위에 제안된 해결 방안을 하나씩 고심하면서 실천하시면 반드시 해결되시리라 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 생명 연장을 위해 앞으로 건강한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